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이 사전 조치 통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측의 논리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 혐의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연히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반발을 했는데 왜 금감원이 사전 통지를 공개했을까요? 금감원이 이 사전 조치 사실을 언론에 공개를 한 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안 자체가 워낙 크고 너무 많이 연루돼 있어서 좀 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일부 회계 법인만 만약 이 조치서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나 공매도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금감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삼성바이오 측은 억울하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이제 분식회계가 있었다 이런 정황을 공개하면서 한 주당 48만 원이던 주가는 지난 2일 순식간에 40만 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사흘간 날아간 시가총액만 8조 원이나 됩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돼 억울하다며 이 금감원이 보안에 유의해달라 이렇게 통지한 내용들이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 금감원이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잠정 결론을 공개해서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분식회계가 맞다 이런 결론이 날 경우에 이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피감 기관인 기업이 금융당국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사전 통지 공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준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결정을 좀 나무란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감리위와 증선위의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특별감리 결과가 최종 결론 전에 공개된 거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감원이 전례 없이 사전 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줬다면서 앞으로 사전 통지서 발송 언론 공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통지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이렇게 사안별로 금감원이 사전 통지 사실을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맡겨놓는 게 맞을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는 또 별개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위원회 개최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냐부터 운영 방식까지 여러 논란들이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이제 분식회계가 의심될 때 이제 처음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이제 감리위원회다 이런 기구인데요. 네. 감리위원회는 금융위 밑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분식회계 여부를 심판할 때 1심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2심 역할을 하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고 5억 원 이상 과징금 등의 이제 중징계가 예상이 되면 이 3심 역할을 하는 금융위원회 안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거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예. 이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상임위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위탁 감리위원장 그리고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이외에 변호사, 회계 전문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시민단체에서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외부 압력이나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위원회도 비공개로 열리고 특히 이제 회의록도 이 회의 경과만 간단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어서 깜깜이 감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참여연대는 일반 재판도 원칙상 모두 공개되고 요즘에는 심지어 생중계도 되는데 감리위원회도 모든 회의 내용을 녹취 보관해서 밀실 감리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요구들이 수용돼서 이 금융위가 감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기로 했고요. 공개 여부는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리 명단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감리 명단이 실제로 언론에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명단을 살펴보니까요, 그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과 김강윤, 이한상 교수 그리고 뭐 송창영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중 송 변호사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고 신고해서 이번 심의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좀 부적합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감리위원 중 한 명인 그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는 서울대 황희석 교수 지도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 교수는 그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리인인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법한 회계 처리를 했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그 지도 교수 의견에 반대되는 판단을 이 교수가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공개로 진행된 감리회에서 그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사실 금감원이 이 감리를 진행한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종전에 뭐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180도 바꿔서 중징계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업계에서 이 스모킹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새로운 내부 문건이랄지 혹은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감원은 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면서는 주장을 하면서도 스모킹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지금 상대방이 삼성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네. 너무 의식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금감원이 또 금융개혁을 요구하는 청와대, 정부,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삼성과 좀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